자, 이번에는 헝가리 유람선 참사 계속 이제 후속 보도 그리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렇게 가고 있군요, 지금요. 44년 무사고 주장한 그 사고를 일으킨 크루즈 선장. 바이킹 식인 그 선장입니다. 그런데 2달 전에도 추돌 사고를 냈다.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헝가리 언론이요, 지금 보도를 했는데 네덜란드 부근에서 유조선 측 경보 제대로 안 들었다. 사고를 냈답니다. 이게 뭡니까? 무사고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현지 검찰은 선장이 유람선 추돌 후에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해 수사 중이다. 아무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헝가리 검찰 크루즈 선장 사고 직후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 뭘 감추려고 한 걸까요? 무엇을? 그 감추려고 한 것이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었을까요? 휴대폰 포렌식 통해 정보 확인, 선장 지난 4월엔 유조선 추돌이다. 역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도대체 뭘 감추려고 했던 건가? 근데 그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헝가리 검찰 측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정확히 어떤 정보를 삭제했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된 것이며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을 거쳐 관련 정보를 확인했다. 확인했지만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언론은 아니지만요. 우리 당국은 이거에 대해서 알 권한이 있지 않을까요? 무슨 내용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윤고은 의원님. 저는 이번 사고의 이제 원인이 뭐냐 이게 규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이 대형 크루즈선이 작은 배였던 허블레니아호를 추돌을 해서 지금 빠졌다면 이 크루즈선이 갑작스레 뭐 고장이 났던 건지 아니면 뭐 방향타 조정을 잘못했는지 뭐 이런 걸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법상으로 예를 들어서 과실치사상 뭐 이런 형법상에 뭐 적용이 되겠죠. 관련 변호사에게 제가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국제법상 통용되는 것 중에 이 강에서든 바다에서든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선장 선원끼리는 선원법상 사고가 난 배를 외면하고 갔을 때 가해지는 책임의 문제 이게 가장 심각하다는 그렇죠. 얘기를 들었어요. 해상에서도 배가 어떤 난파된 걸 보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루즈 선장의 행태에서 중요한 건 후진했다 다시 갔다 그리고 주변에 이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정황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 점과 연결을 시켜서 아마 저런 증거인멸 정황 같은 것도 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뭘까요? 뭘 그렇게 감추려고 했을까요? 우리한테 왠지 중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넘겨주시죠. 다음 기사. 이쪽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택시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10대가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택시 기사분을 보고. 밥은 뭐 비록 벌어먹고 사냐. 자식은 뭐 당신 같은 부모를 둔 자식은 무슨 죄냐. 봐. 이런 막말을 퍼본 거예요. 술에 취한 10대가요. 그러자 화가 난 택시 운전사가 이 10대를 감금해서 뭐 혼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좀 뭐라 그럴까요? 여기 보면 테이프로 양손을 묶고 10분 정도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지만 우발적 범행이다. 그래서 이게 누구 잘못이 더 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수희 변호사, 이거 누구 잘못이 더 큰 거예요, 이거는? 그 피해 여성이 막말을 했죠. 한 20살이나 더, 24~5살 더 많은. 그 40대입니다. 40대 기사에게. 또 이 19세 그것도 만취 상태에서. 그리고 화가 날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람을 때리고 이러면은 그게 범죄예요. 그래서 이 여성의 경우에는 뭐 모욕죄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 텐데 그걸 떠나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반격을 하면 그러니까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저렇게까지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외려 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로 사람을 모욕하는 것도 상당히 큰 죄이지만 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신체적으로 상해를 가했을 때가 훨씬 크거든요. 지금. 아무튼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한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하고뚝입니다. 낙동강 하고뚝 일부가 시범 개방됐습니다. 이로써 32년 만에 처음으로 구간에 바닷물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지점에 생태계 복원에 관한 실험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와 농지에 바닷물이 들어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실험이 몇 차례 더 예정돼 있다는데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우주비행사의 플레이리스트엔 어떤 노래가 담길까요? 나사는 2024년 발사 예정인 달 탐사 우주선에서 비행사들이 들을 노래를 SNS를 통해 추천받았는데요. 많은 팬들의 요청에 따라 소우주를 비롯한 방탄소년단 노래 3곡을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를 넘어 우주로 뻗어나가는 방탄소년단. 이들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75세 청춘입니다. 건강미가 돋보이는 이 보디빌더. 몇 살로 보이십니까? 올해로만 75세. 하지만 할머니란 호칭이 어색할 정도로 젊은 모습이죠. 35년간 에어로빅을 했던 그녀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작년부터 근육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랜 피트니스 대회까지 출전해 두 번째 대회에서 38세 이상 부문 2등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운동 가기 싫단 핑계 이젠 넣어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